파리의 아침은 평소처럼 고요하게 시작됐지만 2024년 7월의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올림픽을 맞이하는 열기가 가득했고 거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났죠. 에펠탑은 내리쬐는 햇살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고 시내 곳곳에서 휘날리는 오륜기는 마치 파리가 거대한 무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 가스파르 아고입니다. 이 대학에서 마케팅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제게 큰 자부심이자 책임이기도 했죠. 제 연구 분야는 글로벌 마케팅과 스포츠 비즈니스였고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1924년 이후 100년 만에 다시 개최된 올림픽이었으니 그 의미는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섰죠.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였고 동시에 프랑스의 경제적, 문화적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할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올림픽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포츠 경기의 열기와 화려한 개막식 뒤에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기회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그들의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그들이 펼칠 마케팅 전략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젊은 세대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였죠. 올림픽 개막 전부터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들이 이번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큰 관심이 있었고 저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날 삼성전자가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올림픽이 개막하자마자 삼성전자는 약 17억 명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최신형 갤럭시 Z 플립 6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도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특별히 제작된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어 그 가치는 더욱 특별했죠. 선수들이 이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스마트폰을 자랑하며 그 디자인과 기능에 감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올림픽 메달을 자랑하는 듯한 기쁨이었죠. 이 스마트폰은 곧 올림픽 선수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갤럭시 Z 플립 6을 꺼내들고 자신의 성취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들의 승리 순간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했죠. 그 중에서도 빅토리 셀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상대 셀카는 단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매우 혁신적이었어요. 그들은 선수들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제공함으로써 선수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죠. 이 전략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선 경험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만의 순간을 갤럭시 Z 플립 6로 기록하며 그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삼성전자가 단순한 후원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무대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으며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선 경험, 마케팅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프랑스 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일부 프랑스 기업들은 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 과도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자기기 제조업체 프레보의 CEO 장 루이 르페브르는 삼성전자가 올림픽에서 자국의 기업들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프랑스 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전략이 너무 상업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했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프랑스 기업들이 전통과 품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에만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성공은 프랑스 기업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삼성전자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선수들이 갤럭시 Z 플립 6을 사용해 찍은 셀카와 동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삼성전자는 단순한 올림픽 후원사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내 주요 기업들, 특히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전자기기 제조업체 프레보는 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프레보의 CEO인 장 루이 르페브르는 삼성전자의 성공이 단순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 프랑스의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장 루이 르페브르는 프랑스 산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명성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은 화려했고 그가 이끄는 프레보는 프랑스 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자기기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를 신뢰했죠.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가 보여준 성과는 그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르페브르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랑스 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는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프레보가 그동안 이룩해온 성과들을 자랑하는 상패와 트로피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지만 오늘의 상황은 그에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르페브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올림픽 기간 동안 거리 곳곳에 등장하는 삼성전자의 광고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 프랑스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다니. 르페브르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에 감탄하면서도 그 성공이 프랑스 전자기기 산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프랑스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느꼈죠. 특히 그는 프랑스 국민들이 자국 기업 대신 삼성전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의 과도한 상업적 이익 추구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가 프랑스에서 이룩한 기술과 혁신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 밀려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프랑스 경제부 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급히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삼성전자의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는 르페브르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다른 일부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외국 기업의 성공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르페브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가 프랑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곧 프랑스 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을 둘러싼 논쟁은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에 감탄하며 그들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프랑스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 기업에게 밀리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삼성전자가 보여준 기술력과 마케팅 전략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르페브르는 언론 인터뷰에서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프랑스 전역에서 삼성전자와 프랑스 기업 간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전략은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마케팅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자존심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며 프랑스 기업들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죠.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몇몇은 삼성전자의 혁신을 칭찬하며 그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죠. 이러한 갈등은 프랑스 내에서 경제적, 문화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고 이는 일부 프랑스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파리 시내의 여러 학교에 최신 전자기기를 기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 내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죠. 그러나 프레보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 루이 르페브르는 자신이 이끄는 프레보가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프레보의 핵심 임원들을 긴급히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르페브르는 프레보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우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르페브르의 말은 강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레보의 임원들은 르페브르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고 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일부 임원들은 삼성전자의 성공을 인정하고 그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원들은 프랑스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모방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프랑스만이 가진 독창성과 품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임원의 발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르페브르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하나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프레보를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독창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프랑스 기업들에 큰 교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전통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의 삼성전자의 성공은 그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기업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올림픽은 그들에게 큰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의 성공을 통해 자신들의 약점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산업계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프랑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림픽에서 보여준 성공은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갤럭시 Z 플립 6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성공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시켰고,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프랑스 내에서의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삼성전자의 혁신을 칭찬하며 그들의 성공을 인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프랑스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갈등은 프랑스 산업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프랑스의 전자기기 제조업체 프레보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레보의 CEO 장 루이 르페브르는 삼성전자가 보여준 성공을 분석하고 프레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프레보는 전통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했죠. 르페브르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삼성전자가 보여준 혁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는 프랑스 기업이 단순히 다른 기업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레보는 프랑스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했고, 이를 통해 프랑스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한층 더 강화했고, 이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제적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프랑스 산업계는 삼성전자의 성공을 통해 자신들의 약점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프랑스 기업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번 올림픽이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강점을 살리면서도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라 프랑스와 세계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삼성전자가 보여준 성공은 그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이 제 연구와 강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번 올림픽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마케팅 전략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깊어질 것이며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로써 프랑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새로운 도전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프랑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리올림픽과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가스파르 아고 교수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